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과학. 여러분의 과학 질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는 과당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당첨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딱 20가지만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아차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차상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질문하신 것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석함에다가 담아왔어요. 짠! 총 6개의 질문을 보석함에 소중하게 담아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뽑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텐데 누가 먼저 뽑아볼까요? 언니가 먼저 할게. 예, 언니. 네, 질문을 뽑았습니다. 네. 황오육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식물은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자라는데 콩나물은 왜 빛을 받으면 안 될 거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콩나물 키워보셨나요? 요즘 되게 많이 키우던데 저는 안 키워봤어요. 저도 안 키워봤어요. 네, 이 콩나물 키우기가 정말 쉬워요. 이렇게 콩나물 씨루가 있어요. 이 씨루에다가 불린 대두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강 날 때마다 물을 계속 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항상 이 검은 천을 덮어서 햇볕을 차단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식물의 한 사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뭐가 나죠? 싹? 맞아요. 싹이 나고 그다음에 잎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점점 이렇게 튼튼하게 자란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잎이 나고부터는 이렇게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잎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첫 번째 상태가 이 싹이 난 형태에서 뿌리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광합성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광합성을 하면서 점점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튼튼하다는 것 먹었을 때 식감이 어떤 걸까요? 너무 즐길 것 같아요. 맞아요. 튼튼한 식물은 질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연한 콩나물을 먹기 위해서 햇빛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이건 김미애님이 해주신 질문이거든요. 상황극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엄마, 왜 비누방울은 동그란 모양밖에 없나요? 원래 그래. 왜? 원래 동그래. 왜? 사실 이런 질문 저도 어릴 때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아요. 왜 비눗방울은 동그랄까? 물은 왜 동그란 물방울을 가지고 있을까?인데 정답은 바로 물에 액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액체가 가지고 있는 겉표면의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힘이 가장 최소화되는 모양이 바로 구의 형태인 거죠. 여러분이 이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정육명체 안에 똑같은 지름을 가지고 있는 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가쪽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남고 면적이 구가 훨씬 더 최소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눗방울은 바로 물에다가 세제를 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녀석이 표면 장력이 꽤 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눗방울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다,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표면 장력 모든 액체가 똑같지는 않아요. 토마토 케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푹 짜면 퍽 하고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표면 장력이 작다, 작은 액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은은 보신 적이 아마 잘 없으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동글동글 물보다 더 말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더 표면 장력이 강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눗방울은 그러면 다 동그란 거밖에 없나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과당당이잖아요. 동그란 비눗방울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네모난 비눗방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데요. 제가 특별히 제 유튜버 선배님이신 실험쌤에게 배웠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네모난 비눗방울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만드는 과정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실험쌤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우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드레스가 어떤 사람은 청색의 검은 줄이라고 하고 누구는 흰색의 금색 줄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혹시 선생님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짠! 이거 진짜 네, 되게 유명한. 논란이 많았다. 맞아요.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드레스인데 선생님들 이거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흰색이 금색이요. 여기 파란색이고 이 검정색 레이스가 달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색깔을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 학회지인 바이올로지에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드레스가 다른 색깔로 보이는 이유는 빛 그리고 인식, 뇌의 착각이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였어요. 흰색이 금색 줄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침형 인간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검정색 줄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젊거나 저녁형 인간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이렇게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파란색 빛과 파란색 물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네요. 최선영님께서 물고기는 냄새를 어떻게 맡나요? 물속에서도 냄새가 퍼지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퀴즈를 낼게요. 물고기는 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물고기는 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가 아니다 뿐이지 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콧구멍이 몇 개일까요? 우리처럼 2개 아닐까요? 2개인 물고기들도 있고 콧구멍이 하나인 물고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콧구멍 속에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세포가 있는 포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코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물 속에 있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냄새 분자를 감지하게 되고요. 이 후각신경은 뇌까지 연결되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조스라는 영화를 봤을 때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빠밤. 빠밤. 그 조스라는 영화가 1975년에 나온 영화예요. 저희가 태어나기는 10년도 더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저도 안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영화관 정말. 가셔서 보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네,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조금 피가 흘러도 막 상어가 감지를 하고 막 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화 속에서 조금 과장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은 이 후각을 가지고 먹이를 찾거나 조금 더 살기 좋은 안전한 서식지를 찾거나 혹은 서로를 알아보는데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어떤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고향을 갈 때 후각을 이용한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의 후각은 생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이에요. 근데 정말 요즘 안타까운 연구들을 본 게 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와 해양산성화 때문에 이 물고기들의 후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래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은선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어떤 날에는 유독 크게 들리고 어떤 날에는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 혹시 날씨랑 관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바로 관련이 있습니다. 오. 그런데 관련이 있는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주공간에서는 소리가 잘 전달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잘은 안 되더라도 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떨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유지한 선생님께서 정답! 우주공간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소리라는 거는요,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돼요.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꼭 중간 매개체,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바로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화를 전달해주는 매질은 무엇일까요? 공기 정답. 자, 바로 이 날씨라는 게요, 공기의 상태의 변화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와 당연히 자동차 소음은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공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기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매질의 밀도가 높아져서 전달이 훨씬 더 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날씨 중에서는 고기압, 저기압이 있잖아요. 고기압일 때 전달이 잘 될까요? 저기압일 때 더 잘 될까요? 고기압이 아닐까요? 저는 그럼 저기압. 그러면 이번에는 여수정 선생님이 정답. 네, 고기압인 상태는 공기의 압력이 높다는 거고 밀도가 높으니까 더 전달이 잘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고기압, 저기압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날씨라는 녀석은요, 습도 그리고 온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 오는 날은 저기압인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밀도는 높아요. 공기의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소리가 더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 오는 날은 남 얘기할 때 조용히 해야겠네요. 네, 좀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평상시보다 좀 더 소음이 많이 들린다라고 하면, 아, 이 주변의 공기의 밀도가 더 높구나, 평상시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럼 누가 뽑아볼까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읽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뭐예요? 어떠셨어요? 갑자기 너무 간지러웠어요. 간지러우셨죠? 네. 근데 스스로 한번 간지러움을 태워보세요. 아, 어때요? 하나도 안 간지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스스로 간지럽히면 간지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하야히야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간지럼을 태우면 엄청 간지럽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몸을 간지리면 간지럽지 않은 걸까요? 사실 이 간지럼에 대한 고민들은 옛날부터 과학자들도 했던 고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요, 유머랑 간지럼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유머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웃음, 재밌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소름 돋고 또 근육이 수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지럼과 유머의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간지럼을 태우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남이 간지럼을 태우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간지럼을 태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지럼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간지럼이 일으키는 이 모든 거에 과학적 증명을 누군가 했나요? 바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기능 자기공명 영상기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간지럼을 태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뇌에서 활동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뇌는 감각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스스로 하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이 소뇌가 활성화될 필요가 없겠죠. 이걸 통해서 간지럽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대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스스로 간지럼을 태웠을 때 간지럼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릴 대학에서 또 연구를 했는데요. 프랑스 릴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간지럼을 탄다고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도 이런 경향을 보이고요. 또 정상적이지만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지럽혔을 때 간지럽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고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문들 저희가 조금 맛보기로 해결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의 모토가 뭔지 아시나요? 틀린 답은 있어도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이 세상의 과학 질문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과학 질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꼭이요.